토트넘 호스퍼의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가 최근 축구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의 상징이자 핵심이었던 손흥민이 전격적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며 자신의 지도력으로 이를 입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헨데 원정에서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의 거센 공세에 완전히 밀리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팀은 무기력했고 이 경기는 오히려 손흥민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이적이 단순한 선수 경력 마무리가 아니라 손흥민이 전혀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대담한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그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축구계 전반에서 손흥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LAFC 이적 소식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0년 동안 팀의 상징이었던 선수가 부재할 때 팀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경기장 안팎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프랭크 감독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유럽의 강호바이어 공사 미한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히며 손흥민 없이도 자신의 활약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설진은 토트넘 선수들을 비판하며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있지 않고 개인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일방적인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토트넘을 상대로 17살 어린 선수들까지 대거 기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2골을 더 내주며 축구 역사에 기록될 참패를 당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경기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긴 패스로 그는 빈 수비 라인을 찾아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골이 케인의 뛰어난 마무리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열악한 수비 조직력과 더 근본적인 문제인 손흥민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 장면은 민네가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려 수비수를 2명만 남기는 과감한 전술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역습에 능한 손흥민이 있었다면 민네가 이 전술을 결코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부재는 상대가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골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실점했습니다. 윙에서 제드 스펜스가 볼을 빼앗겼고 이는 곧 코망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초반 긴장을 풀었던 프랭크 감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진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감독이 흔들리자 선수들은 더욱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팀의 단결력의 원천인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서로에게 불편함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선수들은 성급하게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어땠을까요? 경기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메헨은 몇 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토트넘은 단 6번의 슈팅만 기록했습니다. 이 답답한 공격의 중심에는 공격수 후리송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패스를 받았을 때조차 그는 종종 불안한 퍼스트 터치로 공을 놓치고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했으며 기회를 날려버리는 모습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브레넌 존슨의 침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그날 충격적인 슛 굴절로 경기장에서 완전히 퇴장당했고 경기 시작 1시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한 윌슨 오더베어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력했습니다.
몇 차례의 대담한 돌패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진에 계속해서 막혀 팀의 공격 흐름을 종종 방해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어떤 공격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여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인은 토트넘을 위해 지루할 수 있는 교체를 감행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키미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퇴장당했고 레나르트 칼 2008년생 기와 아살레 2007년생 같은 유망주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의 자존심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과 선수들은 그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미넨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2골을 더 내주는 최악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은 집중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너드 카리가 박스 안으로 돌진했을 때 토트넘 수비진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수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골로 직결되었습니다. 비카리오와 로메로의 분노한 표정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현실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넨의 네 번째 골은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토트넘 박스에서 필사적으로 공을 걷어내려던 페드로 포로는 아사레의 발 앞에 정확히 착지했습니다. 결국 10대 선수들의 압도에 무너진 토트넘은 참담한 4-0 스코어로 무너졌습니다. 만약 케인의 페널티킥이 경기 초반에 성공했거나 메헨이 선발 선수들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점수는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에 먹칠을 한 이 참패는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넨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였던 그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구사하며 수비진의 빈틈을 약점으로 끊임없이 부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러한 빈틈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수입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역습에 꾸준히 고전해왔고 전문가들은 콤파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미넨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 없이는 불가능했고 프랭크는 에이스를 잃은 대가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에서의 활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었던 그의 존재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MLS 이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은퇴를 앞둔 선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유명 선수들의 영입이 급증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손흥민의 이적은 또 다른 규모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계 수수료, 스폰서십, 유니폼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가 세계적인 스타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임을 입증합니다. 궁극적으로 손흥민의 이적은 황혼기를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축구를 넘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과감한 행보입니다. 단순한 축구 선수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그의 새로운 여정은 바로 이곳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눈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하며 2,000권만 파운드, 약 340억 원 이상의 이적료로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33세가 된 손흥민은 지난 5월 팀과 함께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른 후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가 런던 북부의 하얀 유니폼을 입고 거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우승 트로피였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별 영상에서 주장 손흥민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제발 실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슬프다면 아마도 그건 저일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볼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토트넘 역사 속의 일부로 남을 것이고 이 클럽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가족처럼 자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린아이처럼 맞아주셨고, 이제 저는 한 남자가 되어 떠납니다. 저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떠나고 싶었고, 사람들이 저를 기쁨과 자부심으로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작별을 구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멋진 10년을 감사합니다. 10년은 길었고 수많은 골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울지만 다음번에 만날 때는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이치 200만 파운드 약 374억 원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했으며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454경기에서 123골, 프리미어리그 117골과 101도움을 기록했다. 비록 2024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하나만을 들어 올렸지만 손흥민은 많은 개인 수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중 가장 빛나는 성과는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 부트과 번리전에서 세계적인 단독 드리블 골로 수상한 2020년 푸스카스 상이다.